네, 이번에는 2014년 업종 전망 특집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업종이 좋을지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우리가 1년 내내 주가가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 이 거래일 남았는데 이 대표님은 올해 2013년 한국 증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과도기적인 국면에서 시장이 뭐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뭐 큰 지수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백조가 물 위에 수면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저음 짓을 하듯이 네. 증시는 정중동인 가운데 섹터별 주가 추이의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시장의 업종 구도가 좀 바뀌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국면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업종 혹은 섹터별로 전망을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업종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대표님 오늘 어떻게 구분해서 가실 건가요? 예, MSCI에서 이제 보통 섹터 구분하는 것 다 참고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10개 섹터로 다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정유주, 이제 에너지 관련주 쪽이죠. 이쪽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섹터를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소재 섹터, 그다음에 기계 조선, 건설, 플랜트, 운송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재 섹터, 그다음에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이 포함된 경기 소비재 섹터, 그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등이 포함된 필수 소비재 섹터,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이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주, 그다음에 은행 보험의 금융 섹터,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IT 섹터, 유무선 통신이 포함된 통신 섹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전기,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섹터로 이렇게 총 10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에서 하고 있는 기본 업종 분류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나름 이렇게 나누니까 또 보기가 좋은 점도 있네요. 그러면 2013년을 돌아보면서 섹터별로 성과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제일 잘 나갔던 섹터, 반면에 제일 부진했던 섹터 어디입니까? 올 한 해 동안 본다면 이건 뭐 종목이 아니라 이제 섹터의 구분이라는 점을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별로 본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IT 섹터에서는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의 주가 움직임이 발군의 움직임을 좀 보였고, 또 홈쇼핑주 관련주들 뭐 올해 한 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섹터에 그 관련된 주가 추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들의 그 접근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EPS, 이제 주당 순이익 부분을 먼저 좀 보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과 연관돼 가지고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죠. 자, EPS에 준비된 자료 화면부터 먼저 보시면서 어떤 쪽이 좋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빨간 막대와 파란 막대, 뭐 아시다시피 빨간 막대는 좋은 쪽이고 파란 막대는 좀 안 좋았던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EPS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양호했던 쪽에 올해 한 해 EPS 증가율 보게 되면 소재 섹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들의 주당 순이익 부분의 증가율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재 섹터 쪽의 움직임이 안 좋았고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이 헬스케어는 제약주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 쪽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 한 해 동안에는 바이오 관련주들 쪽과 제약주 쪽의 전체적인 실적 평균치는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서 외국인들의 입장이나 기관들의 입장이 결국은 뭐 실적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게 되니까 외국인들의 지분 변화율을 각 섹터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그 화면에서 부진했던 쪽,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헬스케어와 에너지, 산업재 쪽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올 한 해 동안에 줄어드는 걸 갖다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아까 EPS의 증가율이 좋았던 쪽의 업종이죠. 뭐 대표적으로다가 뭐 금융주 쪽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금 IT 쪽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올 한 해 동안에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2012년도에 주식 매수 규모가 약 17조 원이었고 올 한 해는 현재까지
뭐 최근에 많이 매수한 것 같지만 올 한 해 올 초에 그 뱅가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이 이탈됐었죠. 올 한 해 동안도 주식을 매수하긴 했지만 약 3조 원 정도 규모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들은 편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양호한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지분이 늘어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쪽,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쪽에 대해서는 역시 외국인들도 외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에 따른 이제 결론이 뭐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쓰면 이제 퍼포먼스, 이제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마지막으로다가 주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안 좋았던 쪽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주 쪽, S-오일, SK이노베이션, 뭐 GS 등 이런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올 한 해 투자를 그야말로 뭐 망쳤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재 섹터 쪽 종목군도 실적 대비,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소폭 늘은 대신에 기관 쪽의 매도가 이쪽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5%가 넘는, 이게 어저께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5%가 넘는 손실을 보았고, 제일 좋았던 쪽은 역시 금융 쪽, 통신 쪽, 유틸리티 쪽, 실적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늘은 쪽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님, 올해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제자리 걸음이고요. 코스닥 투자자들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는데 내년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증시도 올해와 마찬가지다. 위기하고 기회가 좀 어쨌든 공존하는 시장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도 개인적인 비유, 그러니까 제가 뭐 분석하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본다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내년도, 그러니까 화두로 다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거창합니다. 백투더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과,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할 구간대로 다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변화에 대한 적응, 뭐 이렇게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해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키워드는 상관된 어떤 그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어느 쪽에선가는 분명히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할 거고 업종이 등장해 줄 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경제 지표의 발표는 뭐 저 역시도 와,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하다, 뭐 서프라이즈다라고 할 정도의 좋은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이는 내년 초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보신 대로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선호하는 업종, 그러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쪽은 실적이 좋고 밑바탕이 좋은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증시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증시의 기본적인 요인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배당을 더 많이 줄 가능성,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 매수세가 덤비게 되고,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다가 시대 차익이 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상반기 쪽에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좋아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위기감으로 나중에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지표, 글쎄요, 뭐 1월 달 쪽에 뭐 당장에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2월 첫 주에 1월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두 달 정도는 미국 정책 당국이 지켜본 이후에 결정하겠지만 나빠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고, 자칫 뭐 내년도 내에 현재 QE는 중단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신흥 공업 국가들,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 움직임도 좋지 않고 중국에 대한 내부적 자금 신용 경색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내년 3월 달 이후에 결국은 미국이 한두 차례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고 3월 달에 어떤 스탠스로다가 통화 정책, 그다음에 테이퍼링의 속도, 규모를 늘려가는지 여부가
내년도 2분기 정도쯤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긴축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갖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그 글로벌 국가 간의 환율의 뭐 공조성을 갖다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증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양태현 대표님 질문 주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조금 좀 정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분기 쪽 증시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얘기한 게 1분기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거는 결국 4분기 기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증시는 좋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분기 쪽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전인대가 개최된 이후에 중국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어떻게 취해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실제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갖다가 올해만 해도 대여섯 차례를 갖다 인상을 시키면서 통화 방어에 지금 이제 나서는 등 현재 환율 분위기가 미국의 달러 강세에 대비해 가지고 뭐 이머징 마켓 쪽이나 브릭스 국가 쪽의 통화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쪽은 좀 솔직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도 결국 미국 증시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지표는 내년도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이 소비재 섹터라든지 좀 이런 쪽에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 기억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한동안 우리한테 잊혀졌던 종목이고 시장보다도 항상 수익이 낮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업종 쪽이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당시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쪽의 업종이고, 그 당시에 보험주 같은 경우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뭐 잠깐 뭐 HDS 보게 되면은 보험주는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뭐 지수만 놓고 본다면 4,000포인트였던 지수가 24,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금리 인상 기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콜금리가 2007년도에는 4%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시기였는데, 결국은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는 시중 실세 금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한 때 3%를 돌파하는 등,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실시되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도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도 시정 실세 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생각하십시오라는 얘기 아까 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증시, 그다음 경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기 때 은행 업종은 예대 마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죠. 최근에 우리가 이미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연말 쪽에서 보게 되면 은행주가 갑작스럽게 보험주와 더불어가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내년도에 대한 제가 볼 땐 전초전이 아닌가 보여져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한 7년여 정도 잊혀졌던 업종이었던 보험이나 은행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재 섹터 쪽, 그러니까 소재 섹터 쪽 중에서도 철광과 비철금속 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의 그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완제품 쪽에서도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저희가 좀 쫓겨서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업종 이 성과, 그리고 2014년 유망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타이밍과의 싸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실패를 하시는 분이 생길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쪽에서는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역시 그 이후가 좀 문제가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다가는 2015년도 증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그런 위기와 기회가 혼조되다 보니까 전반기 쪽보다는 아무래도는 전반 쪽에서 한 번 정도의 투자 성과를 좀 마무리 짓고 후반 쪽을 노리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빠른 앞서가는 매매보다는 좀 한 발 좀 넘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매매의 템포 조절이 내년도에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내년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오늘 전략 주셨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